세개 2,000원인데 안 먹으면 되지. 거기서 위생까지 기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? 야 스레드 존나 빡세다. 이 컨텐츠가 1만이 넘으면 기계 대여하고 식품위생 다 시켜가지고 합법 절차 다 밟아서 붕어빵 팔고 얼마 벌리는지 어떤지 장사 직접 하실 거예요. 내가 할게. 약속한 겁니다. 내가 팔. 직원들 시키면 안 돼요. 네. 너는? 동생도 안 돼요. 너는? 전 찍을게요 옆에서.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삽니다. 그 사람들의 심연이 모여있는 장소 스레드 심연 탐사대. 오케이. 첫 번째 컨텐츠로 제가 가져온 건요, 스레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우리 아파트 단톡방 약 1,500명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주변에서 붕어빵을 파는 곳이 있다. 그런데 왜 불법 장사를 옹호하는 거지? 아니 당연히 불법 장사인데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정상적으로 세주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돈 내고 장사하냐? 단톡방에 나랑 같은 사람 의견 없고 사람들이 다 응호하길래 여기에 물어봐. 가로치고 내가 신고한 건 아니야. 본인이 했네.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신고했네.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단톡방 안에서 싸고 좋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간다. 누가 신고하는 거냐 그거를. 그리고 이제 역세권 다음 붕세권 아니냐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. 남들이 맛있게 즐기는 게 싫은 것보다 요즘 뭐 다른데 사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소금빵만 갖고 와서 보더라도 가격이 한 3,500원 이러니까 이제 아무리 붕어빵이 비싸졌다 한들 사실 저렴하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3개에 2,000원인가 요즘? 네, 뭐 그 정도? 3개 2,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나도 이 주제를 팀장님한테 받았잖아. 내가 인생 살면서 그 붕어빵은 신고하는 게 옳은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? 근데 결국 고민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 신고하는 게 옳다. 이거 약간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막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집 앞에도 있어. 네. 우리 집 앞에도 있고 너무 행복해. 종종 먹는단 말이야. 결국엔 이제 할 거냐 말 거냐잖아. 네. 그러니까 그 무시한다는 없잖아. 그쵸.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게 잘못됐다.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신고할 거야. 혹은 안 할 거야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면 신고하는 게 옳아. 그럼 이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. 그 생각까지 오게 된 근거를 한번 들어보죠.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안 돼. 일단 그게 그냥 유일한 기준이야. 붕어빵이 3개에 2,000원일 수 있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이제 합법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. 네. 우리 회사가 신세계 쪽에 있는데 신세계 지하에 호떡을 팔아. 호떡이 한 개에 4,500원이야. 원래 내가 기억했던 호떡은 한 개에 비싸도 800원이었거든. 근데 4,500원이야. 호떡이 한 개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리세 내고 막 세금 내고 카드 수수료 내고 뭐 내고 하니까 그만큼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근데 붕어빵이라고 해서 이거를 예외 처리하면 안 돼. 이걸 예외 처리하는 순간 그러면은 오뎅은, 포장마차는, 국화빵은, 뭐 여름에는 이제 뭐 길거리에서 만약에 음료를 판다면 음료 파시는 분들은 뭐 아이스크림은 점점 무너진다는 거지. 하물며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에 그 밀가루와 그 팥과 이게 유통기한은 제대로 지켜지는 건지, 그리고 정말 깨끗한 그 철판대기 가열시키는 건데 거기 깨끗하게 청소는 하시는 건지. 나는 살면서 붕어빵 트레이를 닦은 걸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다 맛있는데 왜 그래? 라는 이유로, 싸다는 이유로, 이건 좀 편하니까 우리 암암리에 눈 감아주자는 이유로 이거를 신고를 안 하면 조금 논란일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, 백종원 선생님은 유통기한 어긴 음식 팔아가지고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. 왜 그 사람한테는 그 잣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잣대냐고. 자, 여기서 그럼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갈게요. 야, 3개 2,000원인데 인스타식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3개 2,000원인데 안 먹으면 되지. 거기서 위생까지 기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? 야 스레드 존나 빡세다. 안 먹으면 되지. 불량식품인 거 모르고 먹었나?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아니 뭐 그럴 수 있지.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. 내 가족이 만약에 먹어. 내 가족이 있어. 근데 내 와이프가 혹은 뭐 미래의 내 자식이 붕어빵을 먹고 들어왔네? 너 어떻게 말릴 거야? 그래서 이제 인스타 이것도 막아?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 의견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이 그 주택가나 이런 데서 장사를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고 세례를 받습니다. 특히 뭐 번화가 이런 데면
예를 들어 뭐 앞에 디저트 가게라도 있다 손 치면 이제 매출이 깎이니까 그치. 공격적으로 엄청 공격을 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많이 장사를 하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학원가가 나옵니다. 더 나쁜 거지. 네,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장사를 하는 곳이 이제 학원가에 위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알더라도 그냥 뭐 난 젊으니까 괜찮지 하는 그 어린 친구들이 그냥 사 먹고 그 위생적인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가 이제 보편적인 이제 이야기다는 맞아요.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겠다 안 먹겠다의 판단과 이게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별개란 말이야. 이거를 가지고 와서 억지 논리를 펼쳐버리면 그거는 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오늘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. 합법화가 어렵다. 그러니까 이걸 합법화를 시킬 수 있게 조금 지자체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가 사실 해야 되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붕어빵은 리즈가 있어요. 확실히 있어요. 겨울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사실 맞아. 가게에서 파는 붕어빵 드셔보셨나요? 가게에서 파는 붕어빵을 먹어보면 그 길거리 붕어빵하고는 그냥 다른 음식이에요. 그러니까 그리고 개당 가격이 2,000원 말잖아. 한 개에 이제 2,000원, 3,000원을 합니다. 2,000원, 3,000원을 하니까 사실 먹기 붕어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붕어빵 하나 먹을까? 길 가다가 추운데 붕어빵 하나 먹을까? 약간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가격, 그다음 문제가 있는 양. 물론 깨끗하고 자릿세됐고 준법 정신인 건 좋으나 그 길거리에서 파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조금 고급화가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선택지가 고급화밖에 없는 건 조금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뭐 사실 푸드트럭 같은 것들도 합법화로 많이 올라왔잖아요. 네, 마찬가지로 붕어빵 장사도 이제 조금 인식 개선을 해서 좀 합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. 이걸 합법적으로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서울시에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. 그 노점 가게 허가제라는 게 생겼습니다. 쉽게 도로를 점유를 하는 사람들이 시청이나 군청에 이제 요청을 하면 그 도로 점유에 대한 허가를 내줍니다.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기한제 허가권을 발행을 해주고 그 토지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개념을 이제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아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내고 양재에서 사업을 해라.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또 사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영업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보건증, 우리 알바할 때 받는 보건증이 있으면 되고, 그다음에 요거랑 이제 위생 교육을 6시간 수료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업할 건지 그 브리핑을 이제 시청에다가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영업 허가랑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고 해요. 이걸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 장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는 게 현재 붕어빵의 실태다. 야 그러면은 그거 하자. 그 어차피 난 우리 영상 조회수를 알잖아. 알기 때문에 조회수 1만 넘잖아 이걸로. 네네. 내가 붕어빵 합법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 다 밟아서 팔아볼게. 네,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. 이거 조회수 1만 넘으면 해. 하자. 붕어빵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까? 얼마 드냐 근데. 붕어빵 창업 비용은 표준적으로 이 합법적인 절차를 지켰다라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로 아까 얘기했던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자릿세, 임대료가 들어갑니다. 그걸 제외를 하고 얼마가 들어가냐?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대여. 붕어빵 장기에도 빌려올 수 있어요. 빌려오고 그 안에 일회용품, 그 다음에 위생을 위한 위생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일회용품이랑 그다음 팥, 그다음에 밀가루, 반죽,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슈크림이라든지 뭐 메뉴를 추가할 수 있겠죠. 그치. 뭐 피자 붕어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팥이랑 슈크림만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가 한 달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옵션 세팅이라고 해요. 네, 그리고 이제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. 구매. 네, 또 우리는 위생을 생각해야 되잖아요. 남이 쓰던 걸 쓰면 안 되죠. 새 거를 가지고 온다. 네, 새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가격이 한 3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. 당근에서 얼마냐? 그 당근에서 그러니까 중고로 업어올 수도 있어요. 중고에서 업어오더라도 이 기계를 사는 순간 대략 이 천막, 그다음에 붕어빵 이제 기계,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가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. 우리 회사 탑차에다 실어 사면 안 돼. 해도 돼요.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그거를 개조해야 되는구나. 개조해야 되고 이제 이걸 그 트럭
푸드트럭으로 이제 합법화 신고를 해야 돼서 푸드트럭은 또 법정 규정이 다릅니다. 아, 네. 그러면은 이 컨텐츠가 이제 1만이 넘으면 기계 대여하고 식품위생 다 시켜가지고 합법 절차 다 밟아서 붕어빵 팔고 얼마 벌리는지 아, 어떤지 진짜 가게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2,000원이 맞는지 ETF 베이커리처럼 진짜 소금빵 원래 이 가격에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등등 한번 해보면 되지. 장사 직접 하실 거예요? 내가 할게. 와, 약속한 겁니다. 내가 팔게. 직원들 시키면 안 돼요. 아, 네. 너는? 동생도 안 돼요. 너는? 저는 찍을게요. 옆에서 아, 상관없지. 찍거나 약간 풍선 바람막이 같은 거. 얘 붕어빵 하나 있잖아. 나는 상관없어. 합법적인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다. 합법적인 절차 다 네. 밟아서 팔아보지 뭐. 자 여러분, 이 영상이 조회수 1만 회입니다. 1만 회를 넘게 되면 이제 붕어빵 장사까지 해서 다음 컨텐츠에서는 과연 이제 붕어빵이 얼마나 남냐, 얼마나 남냐. 겨울 한철 붕어빵 장사 할 만한가로 한번 약간 돌아보도록. 부업 느낌으로. 네. 음. 좋습니다. 그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.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는 붕어빵 에이, 우리가 해보면 네. 되지. 잘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제 스레드 3사 이야기는 이제 붕어빵 불법인데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고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글을 한번 긁어왔고요. 다음번에는 더 이상한 거 더 계산. 여기 보물 창고더라고요, 아주. 근데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건 아니네. 맞아요. 진지하게 좀 고민하게 되네. 너무 이상하진 않고 이제 이런 글들 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걸 갖고 오면 안 되죠. 그렇지. 네, 뭐 더한 것도 있어요. 스레드가 심각하긴 한데 뭐 그런 걸 가져오는 건 조금 그렇고 이제 조금 그래도 양재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컨텐츠는 붕어빵 불법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번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이제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엔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